안녕하십니까. 1056회입니다. 1056회는 정수산 분지관리사에 그냥 카페로 바로 좀 해가지고 수산물 유통법 시행구칙 업무 규정을 지금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 규정은 어제 아래 서울에서 강의할 때 1048에서 5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1일날 마산에 강의하기 전에 업무 규정을 한 번 더 보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업무 규정을 시행구칙, 유통법 시행구칙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간단해야만이 저도 지금 혹시 시간은 서로 없어가지고 마산까지 내려가는데 강의를 또 실수는 안 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 1055, 56, 아주 유튜브에 지금 한 5개를 더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해야 안 될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업무 규정은 여기에 보면은, 예비 5기방에도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유통법, 이렇게 해가지고, 4조 업무 규정과 5조의 운영관리 계획, 이것도 비교해가지고 시험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올린 게 지금 이렇죠. 16개를 올린다.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구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댓글을 지금 다시 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시행 구칙을 그냥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행 구칙을 보면은 유통발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구조 있죠. 구조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든 수립하기 전에는 무조건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지 위판장의 개설 허가입니다. 시장군수부장 허가하는 거고, 하기 위해서는 개설하고 나서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위판장의 명칭, 관리자, 소재지, 근무, 조건부 허가의 경우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조건. 그 다음에 업무 규정입니다. 4조가 있죠. 4조. 그 다음에 운영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5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시행구칙 4조는 업무 규정입니다. 규정이고 5조가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을 뜯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27조 수산물 1억제 같은 해수부 장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업무 규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당연히 산지 위판장에 관계되는 업무 규정이겠죠. 그렇게 하나 선을 긋고요. 그러니까 법 27조 이하 수산물 1억제라든지 해수부 권한은 업무 규정에 넣지 못하고, 이 업무 규정이란 뭐냐면요, 산지 위판장에서 하는 업무 규정, 위판장의 명칭, 장소, 면적, 거래 품목, 후업일, 산지 중도매 지정에 관한 사항, 물론 산지 중도매 지정하죠. 지정하면 세부적인 절차 같은 거, 최저 거래 금액, 그리고 나서 매매 참가인 신고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어떤 산지 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그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할까, 이 관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보면 19조 21조까지만 넘어가지 27조 이하에서는 업무 규정이 안 들어갑니다. 그 선을 좀 꺾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10조 2항에 따라 위판장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이렇게 들어요. 10조 2항에 따라서 산지 위판장 운영관리 계획을 짜야 됩니다. 10조 2항의 운영관리 계획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업무 규정은 10조 2항에 업무 규정은 시행구칙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 운영관리 계획은 시행구칙 5항입니다. 그리고 첨부해가지고 시장구조구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10조 2항을 가지고 합니다. 10조 2항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계획을 보면요, 위판장 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볼게요. 대지 이번에요, 산지 등록 지정 계획, 이게 지금 특이하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개설에 대한 투자, 개설 투자액 같은 거. 3번 하나가 헷갈립니다. 저도 이거 보고 그거 아는데, 투자 계획 들어갔고 조달 부채 상환 계획 이런 겁니다. 상환 계획 이런 거.
근데 하나가 헷갈리는 게 나오는 게 산지 중도면인 지정계획 이게 하나 들어갑니다. 중도면인 지정계획 이게 지금 업무구정에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더라 이게죠. 운영관리 계획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 수산물 하역 이건 되겠죠. 하역 업무. 그 다음에 위판장 개수로 5년간 사업계획 개수로 5년입니다. 5년간 사업계획 등.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수산물 수급 실적 전망 수산물 수급 실적 개설 위판장 개설자죠. 위판장 개설 그러니까 산지 위판장이죠. 수급 계획 그리고 전망. 그 다음에 7번에 호울적 관리 개설자가 위판장 호울적 관리로 해서 인정 개설자 인정 개설자 인정하는 관리 효율적 관리 이게 지금 운영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업무 구정입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 그리고 나서 3조는 국가지자체 직무, 그 다음에 4조 다른 법률 관계는 우선법, 5조는 해수장관의 기본계획, 6조 시행계획, 기본 1년마다 연도계획,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지역별계획,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가는 실태조사 위탁을 하네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수시와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조 유통발전위원회 해수부 장관 소속이죠. 유통발전위원회 구성은 장, 부장 포함해 11명, 20명, 성별 포함한다. 두 사람 다 호선한다. 그 다음에 10조입니다. 이 10조부터 26조까지가 업무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업무구정은 10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구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위판장의 명칭, 거래품목, 후업일, 산지 중도면의 지정. 아까 전에 뭐 있습니까? 산지 중도면의 지정 계획. 그러니까 산지 중도면의 지정에 관한 사항하고 업무구정은요. 시행구칙 4조의 산지 중도면인 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능 사항은 업무 구정이고요. 시행구칙 5에 운영관리 계획이죠. 운영관리 계획에는요, 계획서에는요, 산지 중도면의 지정 계획입니다. 산지 중도면인의 지정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이제 뭐 건물 토지 뭐 넓이 같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아까 전에 위판장의 대지 뭐 투자 계획 5년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헷갈리지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 거래 금액 지급 보증액 보증금 왜 이제 그 산지 중도면이나 매매 참가에는 다 외상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걸거든요. 보증. 업무 구정 조합의 업무 구정 지침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1048부터 50일까지. 그 다음 위판장 개설자가 10조 1항에다 개설 허가받은 경우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는 매수 도매하는 경우의 사항. 그 다음 산지 중도면 18조 단체자 위판장 개설 상장하지 않은 수산물을 시장구조구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원래 이제 산지 중도 헷갈리는데 비상장은 시장구조구청장한테 그 개설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비상장이니까 산지 중도면한테 개설자가 허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개설자가 상장하지 않은 구청장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 왜냐면 아까 전에 그 2조 정의 6호에 보면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위탁받아 도매하는 경우에 중개하는 업,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이렇게 하면은 개설자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비상장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상으로 하면요. 비상장 수산물은 원래 몇 조냐 그러면요. 비상장 수산물은
산지 자기 위반된 수산물을 수탁 판매. 그래서 산지 중도민은 18조입니다.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 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 원장 수산물 대양 수산물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을 허가받은 수산물은 거래하지 않는다. 적합하지 아니하게 가지고 해수부로 응에 따릅니다. 다만 그리고 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럼 허가를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산지 중도민이 받습니까? 개설자가 받습니까? 저도 지금 이럴 때마다 헷갈려 버리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산지 중도민 간의 거래는 할 수 없는데, 자, 직접 산지 중도민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산지 중도민 간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제가 지금 요거는 계속 지금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 해석, 법 해석가. 그래서 시행령입니까? 시행 규칙의 13조를 보면 상장되지 않는 수산물을 거래하고는 개설자가 군수자 허가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설자가 시장군수자 허가를 받고 나서 역시 비상장을 산지 중도민이 또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두 번 허가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민이 다른 중도민에 관한 거래하는 경우 물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업무 구정으로 적고 19조 1항에 따라서 구정에 위판장의 수산물 매매 방법에 관한 위판장의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방법은 다만 출하자가 선지매매, 선상매매, 갬분매매 등 경매 그리고 나서 어디가 있는데 현장 매매입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조, 규칙 15조입니다. 선치, 선상, 갬본, 현장 매매할 때는 업무 구정, 그 세부적인 업무 구정은 역시 업무 구정으로 정합니다. 세부적인 거는 법에는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19조 위판장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가 있잖아요. 19조 2항, 19조 4항입니다. 즉시 결제가 됩니다. 다만 특약 있으면 특약 따르고 분할도 가능하다고 이제 업무 구정에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세부적인 것은 업무 구정에 정한다. 20조 위판장의 공시, 이제 20조입니다. 위판장의 공시는 출하자 소비자를 위해서 공시합니다. 그것도 역시 해수부령에 정하지만 규칙에 보니까 업무 구정에 정했다. 이게 이제 규칙이잖아요. 공시에 관한 것도 역시 업무 구정에 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판장의 그 21조 평가입니다. 평가는 산지 중도민의 경영관리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 가능상. 그러면 이제 그 개설자가 산지 중도민, 그러니까 21조 2항에 대한 업무 구정에 정합니다. 그런데 21조 1항은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2년마다 위판장 개설자를 평가하는 것은 업무 구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위판장 개설자가 산지 중도민을 1년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어제 이제 업무 구정에 할 때는 1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업무 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조 1항은 아닙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판장 개설자를 평가하는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 구정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산지 위판장의 업무 구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을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 그렇죠. 세부적인 거. kiểm 령 업무에 관한 위판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 산지 위판장 개설자, 중도민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개설자가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받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법령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60 이내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산지 중도민이 중개하면 중개수수료 받잖아요. 그죠? 중개수수료를 매매한 자로부터 받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산지 중도민이 매매한 자한테 받습니다. 그렇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매매한 자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이내를 받습니다. 법령
산지경매사 법령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업무 구조로 정합니다. 자, 그러고 되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러니까 위탁수수료, 개설자가 받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그리고 산지 중도면이 받는 중개수수료는 매매한 사람한테 받는 것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쉽게 말해서 100분의 4입니다. 어제 100분의 4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위판자의 kiểm 령에 관한 사항, 위판자. 그 다음에 위판자 안전관리에 관한, 물론 안전을 해야죠. 안전하기 위해서 위판장의 공시, 위판장 개수 보수 지원 국가에서 할 것이고, 현대화 지원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겁니다. 보고 있고요. 검사. 그리고 나서 명령 있고요. 허가 등의 취소.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 기준 조치, 시설물의 사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면적 같은 거는 운영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하역 업무 같은 거 다 되어 있겠죠. 5년간 사업계획 특이하게 있습니다. 5년간 사업계획. 그리고 나서 산지중도면의 지정계획, 그러니까 개설 후 5년간 사업계획이 여기에 운영관리 계획서에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계획에는 산지중도면의 지정계획이 있고요. 업무계획에는 산지중도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비전을 지금 적어야 돼. 및 수지 예산을 업무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면적 등입니다. 뭐 면적, 하역 이런 거는 운영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자가 위판장 호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수급 실적, 이것도 하나 있죠. 이것도 지금 업무 구중에 들어갈 것 같는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해당 지역입니다. 수산물 수급 전망입니다. 수급 실적이라든지 전망,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 같은 걸 수지 예산, 비전, 수급과 전망, 비전 같은 거는 운영관리 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업무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이 사용인 것 면적 조정 차등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체는 업무 구성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위판장의 대지 면적 같은 거는 운영관리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 지원에 관한 상한 계획, 그 다음에 위판장의 대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 규모, 구조, 배치 사항 이런 거지만 일단 움직이는 액션에 대한 문제는 업무 구성에 들어갑니다. 조등, 사용 면적 조정, 차등 업무 구성에 들어가고요. 그 밖 위반 개설자가 위판장 호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우, 이것도 호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슷하네요, 뭐는요. 똑같네. 네, 이거는 두 개는 같습니다. 시행구칙 4조 20여와 신구칙 5조 8호는 똑같네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위판장 관계다. 그 다음에 위판장 폐쇄 6개월, 3개월 공고합니다. 위판장 시설 기준 있고 경매장, 화장실 보관시설 있고요. 매매장소 제한 뱀장어입니다. 종장원 제한입니다. 산지 중동면의 지정, 그 다음에 산지 매매 참가인의 신고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은행 잔액 같은 거 들어갑니다. 사업자 등록증 어제 했죠. 법인 이런 거 다 업무 구성에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지 경매사 임명 1명 이상 한다. 그리고 15일 내에 업무 구성에 두지만 15일 내에 시장구조 구조장에 통보한다. 그죠? 임명한 날부터 수탁 판매 이후에 중요하죠. 40조 해수부 장관이 생산 계약을 해서 했을 때 수매한다. 수탁 거부 쌩 깔 수 있다는 거죠. 유통 금지된 수산물로 온다든지 판매 금지 대상에 오면은 수탁 거부하죠. 그리고 상장되지 않는 수산물이 거래가 있습니다. 산지 중도면은 상장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경우 예로 어느 한계 품목을 수산물 거래하는 경우 위판장 개설자가 시장구조 허가를 받은 경우 위판장 개설자가 받습니다. 경우로 한다. 그럼 개설자를 받고 다시 산지 중도면 허가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지. 품목의 특성에 가지고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 중도면 1인 소수인 경우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수산물 중 특징상, 그 특징상 상장거래에 하여 산지 중도면에 해당 수산물에 폐어 매입하는 것이 현재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자, 13 중요하고요. 상지 중도면 거래는 허가받습니다. 시장 구청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습니다. 위판장 매매는 선치, 선상 매매, 견본 경매, 그리고 현장 매매, 경매 입찰에, 전자식 경매 입찰에 예외, 거수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있습니다. 수입사, 수입한 수산물 판매, 수급 조절, 개설자가 필요, 대금 절차 적시해야겠죠. 그래도 그것도 뭐 업무 구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호준 정산석, 수수료 아까는 1000분의 60, 1000분의 60과 40이어 있죠. 중개 수수료. 위판장의 공시는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판장의 평가, 시장구청장이 평가하는 거는 업무 구성에 못 둡니다. 2년간입니다. 2년간 기준이고. 그리고 개설자가 산지 중도면을 평가할 때는 1년간입니다. 업무 구성에 둡니다. 산지 중도면을 평가, 여기 있죠. 21조. 업무 구성에 둡니다.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1억 주택할 대상 품목 등록입니다. 이건 이제 글을 적을 때는 단수처리 포함한다. 그리고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 절차, 해수 국립수산물 분류관제 원장에 등록하면 됩니다. 1억 주택할 등록사항 변경 신고도 역시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한 날부터 1월인가 신고해야 될걸요. 어디 가면 1월이 없나? 네, 1월이 맞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억 주택관리 수산물에 포시가 해야 되고, 포시를 어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관리 기준, 유효기간, 원래 3년 10년이고, 양식은 5년이다. 등록의 갱신도 사실이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갱신을 해야 될 겁니다.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갱신합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끝나기 2개월 전에 전화 문자로 다 알려줍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그 다음에 범위 방법, 등록 취소, 그리고 수매 수산 판매 대금의 처리, 어촌 발전 기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추천 할당제죠. 할당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제 해수부 장관이 수입해가지고 그 용도에 쓰라는데 용도에 사용하면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구격 재정이죠, 40조. 이거는 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조와 같습니다. 구격품의 출하 방법, 수산물의 소비지 분산, 이게 이제 6단계, 4단계입니다. 4단계. 거점 유통, 소비자 분산, 그 다음에 유통정보화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거래가 있고, 유통 관련 단체 설립도 있고요. 구제의 재검토는 2년마다 검토하네요. 7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부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구칙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구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봐두셔야 될 정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56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지금 5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